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함정이 있습니다. 전국 말고 서울만 대상으로 하면 가구당 순자산 최소 20억은 나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럼 이분한테 묻고 싶네. 본인 집안은 순자산이 정말 20억이 되는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올려치기 하는 분들 보면 생각만큼 잘 사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생각만큼. 생각보다 온라인에 보면 이 객관적인 어떤 그런 가늠치, 어떤 통계나 자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가늠치보다 몇 배로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올려치기 하는 분들 보면 현실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올려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올려치기죠. 내가 보니까 이분이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니까 내가 지방보다 낫다는 걸 뭔가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라고 해서 누구나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잘 사는 데 가장 많은 건 사실이야. 부인하지 않습니다. 집값도 가장 비싸고 억대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 도시도 많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서울 특별시에 사는 모든 서울 시민이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이 굉장히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잘 사는 분들은 잘 사는데 못 사는 분들은 정말 열악하게 살고 그런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돈이 없으면 지방보다 더 사람 대접받기 힘들고 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더 비참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 그만큼 나간 돈도 많고 돈에 있어서 뭔가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서울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남 상권 마양성 아니면 이렇게 동네 구역별로 묶어서 얘기하잖아. 뭐 은준동, 금광구, 노도강. 이게 뭐겠어요? 서울 안에서 나름의 계층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 똑같은 서울인데, 똑같은 서울 시민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울 안에서도 계층의 차이, 신분적인 차이는 구분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심한 것이 서울 아닙니까? 솔직한 말에서. 막 이분이 서울 산다고 했을 경우 최소 20억이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내가 보니까 강남 사는 분은 절대 아니야. 강남 마영성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제 방송에 서울에 잘 사는 분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어디 산다고 굳이 까발리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인 통계치가 중요한데 서울 가구당 순자산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순자산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번 서울 가구당 순자산이 한 7억이에요. 7억. 한 7억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입니다. 평균. 근데 이거를 이제 중위 순자산 하게 되면 엄청 떨어집니다. 제가 3억대까지 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특히 서울은 평균의 함정이 굉장히 큰 곳이야. 왜냐? 서울에 잘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뭐 재벌 회장님이나 뭐 스포츠 스타 아니면 뭐 건물주 아니면 부동산 자산가 이런 분들이 밀집한 곳이에요. 그런 분들이 평균을 말도 안 돼 끌어올립니다.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 재벌 회장인데 뭐 총자산이 뭐 수천억이나 수조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 동네 살면 서울에 일반 뭐 한 5천명 만명분 지분이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평균이 말도 안 돼 올려요. 그래서 평균이 한 7억이에요. 7억. 여기 보니까 가구당 평균이 7억이에요. 여기서 순자산 하게 되면 아마 4억대 밑으로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가구당 아니에요. 가구당. 보통 통계에서 말하는 가구당이라는 건 뭐냐면 4인 가족 얘기해요. 4인 가족. 그럼 나누기 4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누기 4. 그러면 뭐 인당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뭐 서울이 비싼 집도 많고 정말 의리한 동네도 많고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서울의 그 도시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잘 사는 분들이야 문제 없겠지만 서울에 뭔가 이제 영끌이나 아니면 이제 대출 같은 거 대출 빚도 서울이 월등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자산 많은 분도 서울이 많겠지만 반면에 다중 채무자 아니면 신불자 카드 빚을 연명한 사람들 마통 대출 받는 사람들이 지방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없는 분들은 심각한 것도 서울이야 이게. 그래서 무조건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좋은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려치기 못해서 한다니냐? 올려치기 못해가지고. 이 글을 적으신 분은 묻고 싶네요. 본인이 만약에 순자산 2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저런 말 안 하겠죠. 어디 가서 부끄러우니까 안 하겠지. 없으니까 하겠죠. 내가 볼 때 이번에 순자산 20억이 아니라 2억도 없을 가능성이 커. 여러분 온라인에서 올려치기 하는 것들은 여러분 구분하고 좀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이 얘기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직장인 80% 정도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다들 은수저 이상도 아니고 주변들은 좀 그만. 80%라면 한 80한 5%라 보시면 돼. 80한 5%. 물론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안에서 연봉이나 복지가 좀 갈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 중소기업이 많이 벌지 못해요. 뭐 서울의 중소기업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서울 똑같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 그 보통 중소기업 워크넷이나 사람인 같은데 이제 공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역 켜놓고 여러분 그 검색해서 보세요. 월급 지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정말 차이가 안 나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서울은 사무직이 많고 지방은 좀 기술직이나 공장 일자리가 많아요. 분야가 좀 다르죠. 상대적으로 공장 일이 좀 더 힘들겠죠. 필요도도 있고. 쉽게 말해 뭐냐면 지방의 공단에서 일한다고 치면 서울의 중소기업 버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쁘기만 하면. 그리고 서울이 보면 그런 빌딩 같은 거 있죠. 빌딩에 보면 그 빌딩 안에도 수많은 중소기업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중소기업 다닌다 봤을 때 어느 쪽이 돈 모으기 힘들까? 어느 쪽이? 당연 서울 아니겠습니까? 당연. 특히나 서울은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게 뭐냐면 서울은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이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문제가 뭐냐면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블루 칼라도 어느 정도 있는데 블루 칼라는 그나마 다행히 블루 칼라는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분들이 걱정 안 되는 게 블루 칼라는 그래도 내가 신분을 낮추고 성실하게 일하면 불러주는 곳은 많이 있어요. 공장 일자리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공장에 보시면 50대 60대도 기계 잡고 일하는 분들은 허다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일이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하지만 나는 만족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공장이 이제 일해보시도 아시겠지만 공장 기계 기술 같은 거 있으면 불러주는 곳은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임금 타협하고 들어가면 받아주는 곳은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제조업으로. 제조업이 많다는 얘기는 뭐 생산직도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공, 레이저, 그리고 이제 뭐 측량, 금형 이런 일자리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 근데 이런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환경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공장 일이기 때문에 뭔가 폼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피하잖아. 그래서 외국 사람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서울에서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 급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서울에 괜찮은 기업 다니면 보수도 괜찮게 받겠죠. 네, 로베르터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네, 저런 분들 있다니까. 봐봐.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일방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네, 벙어리 많이 오면 참겠습니다. 네, 검색만 해도 서울 춘산산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순자산 평균 순자산 서울의 평균 춘산산 7억입니다. 7억. 평균 순자산의 평균. 서울은 또 평균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중위 순자산 하게 되면 3억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3억대까지. 제발 좀. 봐봐요. 올려치기에 저렇게 순진하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 올려치기에도. 올려치기에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 꿀이 답이다. 자, 오시자마자 꿀 드시는 로베르토님. 자, 김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온라인이 문제다. 문제. 온라인이 사람들이 보면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꼼꼼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일할 때 꼼꼼해야 실수를 덜하고 낚이지 않거든요. 서류 같은 거 몇 번은 검토하고 따져보면 사기 같은 것도 안 당해. 사기를 왜 당하는 걸까? 사기 당해서 왜 맞냐면 사람들이 점점 있잖아요. 꼼꼼하지 못해. 법 같은 거 살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하면 내가 이용당하고 눈탱이 맞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보면 내가 봐도 눈탱이 맞기 쉬워. 왜냐? 말을 글쓰하게 하면 다 믿어요. 온라인이 어떤 것이야? 그냥 글밖에 없잖아요. 저는 온라인을 잘 안 믿거든요. 저도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고 있긴 합니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온라인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쪽은 내가 웬만한 사람들보다 전문가입니다. 뭐 전문가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온라인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글을 안 믿어요. 왜냐? 검증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글뿐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채팅만 하더라도 그냥 유튜브 닉네임하고 글뿐이에요. 유튜브 계정은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문에 도용할 수 있어요. 오리치기도 가능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그런 것일수록 검증을 더 빡세게 해야 되고 더 체크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근데 헐랭이가 됩니다. 점점 귀찮아하고. 세상이 편해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편한 것만 찾아.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이 귀찮아요. 왜냐? 피곤하거든. 그래서 맨날 이제 네이버 기사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것만 보고 그럴싸하게 뭔가 이제 말을 지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아 진짜구나 의심도 안 하고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난 보면 대한민국이 보면 올려치기를 왜 많이 할까? 올려치기를 믿는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문제예요. 올려치기 많아질수록 우리는 항상 팩트체크, 검증, 메탄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